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역량개발과에서 농기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순우라고 합니다. 충남 농업기술센터 장순우 강사를 소개합니다. 농기계 안전, 여러분 손안에 있어요. 요즘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기계,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전사고,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이번 안전교육 시간은 여러분 머릿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안전지식을 앞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농촌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작 기계 위주로 농기계가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대에는 벼농사 일광기계화를 위해 공동이용 조직을 육성을 하고 농기계가 보급이 증가되다가 90년대에 농기계 반값 정책으로 농기계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는 반농업 기계화율을 올리기 위해 반농업 기계 위주로 농업인이 필요한 날짜만큼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겨운기와 콤바인 이항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겨운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겨운 작업은 트랙터가 대체를 하고 있고, 운반 이동 작업은 1톤 화물차가 대체를 하고 있어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과 이항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수도작 기계의 대형화로 구입 부담이 커서 소규모 경작 농업인 분들은 재구입을 하기보다는 임작업 대행으로 작업하는 것이 구입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트랙터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고 작목에 상관없이 모든 농업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아직까지 여성 친화형 농업기계로 일부 비율의 정부 보조 사업이 있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농작업 사고라고 합니다. 농작업 사고는 예를 들어 가축에 의한 골절, 과수나무에서 전지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 농산물을 운반할 때 등 농업 생산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를 농작업 사고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작업을 하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 농업기계의 사용 일수가 짧아 정비 점검에 소홀하기 쉽고 기계 조작감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대부분 농기계 사용을 5개에서 혼자 작업하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늦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는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진동 및 소음이 심하여 농업인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좁은 농로, 출입로 등을 주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항상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사고 요인으로 발생하는 농기계별 사고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별 사고 1등은 전체 비율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겨운기입니다. 그 뒤로는 트랙터가 20%, 콤바인 예치기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100건당 사상자 수가 85명으로 2주 미만의 진단을 받는 경상 비율이 56%, 그리고 2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중상 비율이 36%고,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 비율은 8%로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농기계가 뒤집히는 사고인 전도 사고가 37%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농기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으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23% 발생을 합니다.
농기계가 사용자의 신체를 때리는 타격 사고가 18% 정도 일어나고 농기계 특성상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벨트나 체인에 의한 끼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사고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기계에 대한 정확한 취급 조작 및 주의사항을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마음가짐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요인이 57%를 차지를 합니다. 또한 계절적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농기계 특성상 운전 미숙의 원인으로 22%의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음주 운전도 전체 비율의 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발생 원인을 없앨 수 있다면 90%에 가까운 농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업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동영상은 내리막길에서 부적절한 조향 클러치를 사용한 경운기 사고입니다. 경운기를 운전을 할 때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조향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고 힘으로 조향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커브가 커서 조향 클러치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조향 클러치를 짧게 끊어서 잡으시면서 운전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옥외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농작업은 항상 2명 이상 작업을 하는 것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부득이하게 혼자 작업을 할 경우에 본인의 행선지를 시간별로 가족에게 이야기해 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를 조작하지 못하는 여성 또는 노약자, 연소자라고 하더라도 기계의 엔진 정지 방법 및 비상조치 방법을 사전에 알아놓는다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작업 월별 사고 분포를 보면 농기계 사용을 많이 하는 5월과 10월에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항상 여유 있는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2시,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른 아침부터 힘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참을 드시게 되는데, 그때 드시는 술로 인하여 농작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 새참 시간인 오후 10시와 4시
시기에 딱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기 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12시와 저녁 6시 식사 시간 직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농기계를 운전하실 때는 절대 술을 드시지 말고 안전하게 작업을 마친 후 집에 가서 드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또한 경운기가 전체 사고 비율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운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의 농업인이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저녁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늦은 저녁 농기계를 운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경우에는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운기 등화장치의 부착 형태입니다. 대부분 반사판이 작거나 파손되어 있고 그나마도 뒷문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뒤에서 오는 자동차들이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야간 운행을 하실 분들은 안전반사판 설치 사례처럼 부착을 하고 운행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작업 사고와 농기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농업인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기계의 특성상 동력을 바깥으로 빼내어 벨트나 체인 또는 조인트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장치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끼임이나 말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발생을 하면 소음이 커지거나 기계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빨리 인지하시어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고 기계를 미리 정비를 한다면 큰 고장 및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는 운전자 위에 동승자는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됩니다. 급정지, 급회전을 할 때 동승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8시간 내에 작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몸의 리듬을 고려하여 2시간에 한 번씩 20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항상 여유 있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내용에 적당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헐렁한 옷이나 소매가 긴 옷을 입지 않고 신발은 꼭 맞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화를 착용함으로 좋은 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발목까지 올라와 발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보호 장치가 있어 무거운 짐이 떨어지거나 발이 끼었을 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하여 도로를 주행할 때 등화 장치를 꼭 부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한 농촌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에는 등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농기계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행을 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농기계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에다가 상하차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농기계 상하차를 위해서는 이탈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사다리 길이는 차량 적재 높이의 4배 정도 되는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상하차 경사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상하차를 할 때는 사다리 위에서는 절대 조향을 하지 않고 직각 방향으로 천천히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하시면 안전하게 상하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해당자는 농작업을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를 한 사람, 연소자, 미숙련자들은 최대한 농작업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기계를 운전할 때는 절대 음주를 한 상태에서 기계를 조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이제 서툴러지거나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농기계가 고가 장비다 보니까 그 고가의 장비를 그 짧은 하루 이틀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을 하기보다는 그 임대사업소에서 이제 소정의 이제 일일 임대료를 내고 기계를 빌려다 쓰시게 되는데, 그 기계의 특성을 기계를 빌려올 때 각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주시는 임대사업 담당자들에게 그 기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꼭 사전에 파악하신 후 작업을 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임대사업소에서 그 기계를 싣고 오셔야지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농기계를 직접 화물차에다가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다리를 이용을 하지 않고 이제 상하차를 하려고 하시는 농업인분들도 많고, 그리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물차 위에다 넣고 콩 탈곡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농기계를 빌려다 쓰시거나 또는 논밭으로 이동을 하실 때 상하차 부분은 꼭 항상 상하차 할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발생을 한다면 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하차 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저는 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유 있는 농작업이 여러분들의 사고를 예방할 것이고, 여유 있는 농기계 사용으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한다면 농가 경영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삶이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농기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